철학은 옳고 그름을 합리적 이유로 구분한다. 쉽게 말해 시시비를 가리는 것이 철학적 사유라는 것이다. 서양에서 옳다고 정당화된 것을 진리라고 하는 반면 동양에서는 그것을 도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서양 철학에서 진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동양에서는 도라는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보통 서양의 사유 전통에서 진리라는 것은 존재와 사유의 일치로 정의된다. 다시 말해 우리 바깥에 있는 사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불렀던 것이다. 그녀는 영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경우 이 생각은 실제로 그녀가 영국 사람이었다면 진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볼 때 서양에서 진리란 가령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도 없는 개념인 셈이다. 사실 서양의 진리 개념 이면에는 생각의 힘을 긍정하는 서양인들의 무의식적인 태도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양 철학에서는 도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 점에서 공자의 다음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의 의문을 해소하는 한 가지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공자가 말했다. 아침에 도에 대해서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왜 공자는 아침에 도에 대해서 들었는데 지금 바로 죽을 정도로 좋다고 말하지 않고 저녁까지 기다린 뒤에 죽어도 좋다고 말한 것일까? 이때 중요한 것은 아침과 저녁 사이의 시간적 차이라는 문제이다. 아침과 저녁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아침과 저녁, 즉 낮 동안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타자와 만나서 이루어지는 삶과 실천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낮이 하는 밤 시간에 우리는 타자와 헤어져서 홀로 남게 된다. 바로 이 홀로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낮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반추해보는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공자가 들으려고 했던 도가 개인의 내적인 생각에만 국한된 진리가 아니라 실천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만약 그가 추구했던 진리가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산술적 진리였다면 공자는 이런 진리를 듣는 순간 바로 죽어도 좋다고 수레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가 말하고자 했던 도는 실천적 진리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실천적 진리.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침에 듣고 한참 지난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이다. 낮 동안 자신이 들은 도를 실천해야 했기 때문이다. 비록 그렇게 살면 되는구나 라고 깨우쳤다고 할지라도 그런 깨우침을 낮 동안 실천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천적 진리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없을 것이다. 공자에게 도는 서양의 진리 개념으로 규정하기에는 너무 큰 개념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에는 진리뿐만 아니라 실천이란 함의도 함께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의 도는 길, 방법, 기술 등과 같은 용어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수영을 하는 방법을 듣고 이제 죽어도 좋을 정도로 행복하다 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직접 물에 뛰어들어 그 방법으로 수영을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자신의 주저인 마음의 개념이란 책에서 라일이 시도했던 구분은 매우 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라일은 명제적 암과 실천적 암을 구분한다. 전자의 예로는 자전거는 바퀴가 2개라는 것을 안다는 명제를, 후자의 예로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명제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중요한 점은 자전거 바퀴가 2개다라는 암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는 알매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완전히 일치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라일이 강조한 실천적 삶은 공자의 도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도 하다. 라일이 말한 실천적 삶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맹목적으로 배우게 된 기술이라면 공자가 말한 도는 타인과의 관계라는 윤리적인 맥락에서 강조된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도는 단순히 자전거 타는 방법을, 수를 세는 방법, 혹은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람직한 인간의 삶이라는 윤리적인 방법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군가 나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고 주장했을 때 우리는 이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그럼 한번 타봐 라고 요구하면서 그가 제대로 자전거를 타는지 못하는지 시간을 두고서 관찰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실천적 진리나 도의 타당성이라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동양 철학에서는 항상 지행합일, 언행일치 등을 강조해왔다. 효도를 해야 가정이 평화로워진다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이것은 단지 사변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효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점이다. 오직 실천할 수 있을 경우에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효를 행할 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중국 철학에서 강조된 지나 언이라는 것은 항상 실천적인 함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암 혹은 말이었던 것이다. 이제 우리는 왜 공자가 아침에 대해 들으면, 아침의 도에 대해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했는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들었을 때 공자는 그것이 실제로 옳은 방법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낮 동안 몸소 실천해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동양 철학의 도가 흔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된 연유를 이해할 수 있다. 도는 오직 실천을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가 말한 도가 비록 실천적 의미까지 요구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생각했던 도는 결국 개별적 인간에 앞서 미리 존재하던 것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는 새로운 길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망각된 과거의 길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 공자 사유가 함축하는 보수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